전 세계가 주목하는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앞서 우리는 랩 센트럴로 대표되는 바이오 스타트업과 존슨앤존슨, 화이자, 모더나로 이어지는 글로벌 제약회사, 그리고 그들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oston is, for an academician, is really, I feel it's the center of the academic world because there's so many schools and amazing research institutions here. 보스턴에 아무래도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아시다시피 MIT, 하버드 연구소 기관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연구를 상업화하는 것들도 잘 되어 있고 학문의 도시 보스턴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스타트업. 그러나 그들만 있었다면 보스턴이 이 정도로 각광받았을 리는 없습니다. 보스턴의 저력은 바로 찰스강 건너에 있는 대형 병원들입니다. 지금 보스턴에서 좀 더 서쪽으로 와서 있는 병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네, 지금 저쪽 보면 하버드 메디컬 스쿨이 보이네요. 이제 이쪽만 해도 종합병원이 너무나 많고 게다가 이제 MIT라는 엄청나게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 있으니까 이러한 힘이 발휘가 돼서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으로 발전한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MIT나 하버드 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연구가 환자들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인 셈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진행하며 바이오 연구를 진행 중인 루크리 교수. 그러니까 일부러 한 브레인의 한 부분을 모사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치매라든지 그런 뉴로디제너레티브 디지즈를 연구할 때 어떠한 시스템을 디벨롭하는 게 좋을까? 일종의 뇌를 지금 회로판에 새겨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얹어놨다. 그러니까 미니 브레인들을 여기다 이렇게 촘촘히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미니 브레인의 브레인 웨이브를 찾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장기칩과 같은 바이오 공학 연구를 이어온 루크리 교수는 최근 UC 버클리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연구 거점을 옮겼습니다. 작은 도시에 이렇게 많은 학교가 있는 데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는 거잖아요. 병원 그체. 만약 이게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한다면은 아니면 새로운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슨을 하려면은 여기에 정말 아주 풍부한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쉽게 인터랙이 돼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병원들이 이 근처에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쉽게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대가들이다, 파킨슨 디지즈의 대가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MIT에 있는 여러 인스티튜트들이 많은데 거기에 정말 그 분야의 권위자들이 있으니까 쉽게 제가 어프로치할 수도 있고 서로 자기의 엑스퍼트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시 같아요. 유명 대학 그리고 병원. 버클리대에서 아쉬웠던 점이 보스턴에서 채워졌습니다. 피드백을 이렇게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들이. 또 장점은 이제 이 바이오텍 회사들이 많으니까 쉽게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잘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버드 대학의 위스 연구소는 바이오 기반의 융합 기술원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연구기관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스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남성민 박사도 보스턴의 강점에 매료돼 이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빛들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 인장력을 이제 주어서 물질의 어떤 기계적인 특성을 조사하는 장비입니다. 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후 과정으로 연구하고 있는 남성민입니다. 일은 데이비드 무니 교수와 일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에서 학부를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기계과로 박사를 받은 후에 이제 동부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무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의학이라는 분야와 그리고 생체 재료를 이용한 면역 치료제를 또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기술은 지금 많은 다른 회사들이 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몇 개의 회사들과 지금 기술 제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문의랩에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그런 네.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뭐 미팅이라든지 혹은 이제 만남이 더 자유롭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뭐 투자 혹은 이제 뭐 기술 제휴가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죠. 멀리 있으면은 꼭 그러니까 니드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미팅을 가져야 되는데 필요치 않고도 계속 부딪힐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벤치가 제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여기 만드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기술을 연구하는 누구에게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보스턴. 특히나 학교가 적극적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게 저는 이제 인체 내 삽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국소적으로 기계 자극을 전달하는 이제 메디컬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디바이스에 관련해서 이제 특허를 최근에 이제 출원을 했는데요. 이미 그 하버드에서 출원 담당하는 그 담당자 분께서 이제 아예 라이센싱 아웃을 아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특허가 다른 회사에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바이오 기술이든 뭐 다른 기술이든 조금 더 빠르게 산업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저희 랩에서 바이오 연구 결과를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는 비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특성을 바꿔가. 사실 이런 바이오 기술들이 상용화되려면 중간에서 굉장히 필요한 단계가 임상 실험인데 이러한 임상 실험을 주변 하버드 의대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많은 병원들과 의대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보면은 병원과 학계, 산업이 한데 아우러진 이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보스턴 바이오 단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의대와 이제 병원이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랩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혹은 이제 동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의공학이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고요. Yeah, so I was a professor for 23 years. 우리가 만난 모더나의 최고과학 책임자도 이 병원의 역할을 거듭 강조합니다. I was an investigator with the Howard Hughes Medical Institute. Medicines in general, right? Because you need not just scientists, but you need clinicians. You need people who can run clinical trials, who can know all the regulatory stuff, and so those skills are easily transferable between different types of medicines.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장점에 대해서 집중과 응축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단 이 세계 최고의 대학교와 또 기업들이 모여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20개가 넘는 대형 병원이 모여 있는 롱우드 메디컬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병원들. 이곳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 병원도 있고 그냥 거의 도시 전체에 병원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의료시설이 많네요. 지금 하버드 메디컬 스쿨을 지났고 피터강 교수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버드 의대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연구 같은 데서 많이 하게 되죠. 빌딩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한 병원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한 마일 한 서너 블락 안에서 굉장히 많은 병원들하고 연구센터라든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버드 의대가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근데 그 앞에는 베스티주 디큐니스 메디컬 센터가 있고 뒤에는 브리금 앤 워먼스라는 하스피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도 보스턴 칠드런스 하스피털, 뭐 데나 파버 캔서 인스티튜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네 학교 병원들은 NHS에서 매년 탑 10에서 돈을 제일 많이 연구 돈을 많이 받는 병원들입니다. 진짜 큰 병원이 엄청 큰 병원들이군요. 그렇다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병원이 담당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 이름은 피터강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하버드 의대에서 순환기 내과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physician scientist예요. 이제 의사 과학자로서 환자도 보지만
같이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약품 같은 거를 디벨롭하는 그런 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적인 연구를 맨 처음에는 많이 했지만 요새는 이제 기초적인 연구에서 많이 그 디벨롭된 약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패턴을 받고 이것을 커머셜라이즈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서 이제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라고도 아주 중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 과학자로서 어떤 때는 랩에서 디벨롭한 것을 사령화되게 만들고 이제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다고 병든 환자들한테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백신이나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성과의 승패를 가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임상시험입니다. 그리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임상시험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게 롱우드 지역의 수많은 병원들인 겁니다. 이러다 보면은 새로운 뭘 발견을 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자꾸 대개 스타트업을 만들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라면은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그 스타트업이 잘 되면 바이오텍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큰 파마들이 한 10년 전에부터 많이 여기 바스턴으로 몰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핸더스쿨에 120개 있는 그 바이오텍 컴퍼니 중에서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지만은 굉장히 큰 멀티 빌리언 달러 그 파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파이저 거기 있고 노바르티스 있고 머크도 우리 바로 뒤에 있고 뭐 바이오젠 뭐 그런 큰 컴퍼니들도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가 있다는 게 바이오텍 컴퍼니 있다는 게 하나의 바이오텍 허브가 된 것의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런 바이오텍이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인베스트먼트들이 많이 와요. 대학과 병원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서로 도와가며 보스턴 생태계를 만들었고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코비드 19 때 이 보스턴 바이오 허브라는 것이 굉장히 나타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미국에서 디벨롭된 세계 3 백신이 있잖아요. 파이저, 모더나하고 젠슨. 세 개가 이 보스턴에 굉장히 깊게 관련이 된 백신들이에요. 캔더스퀘어에.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 세 개의 모든 백신, 인류를 살린 백신이 여기 보스턴에서 1년 안에 디벨롭이 됐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프라임 이그젬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스턴, 이 허브가 어떻게 액티브를 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코비드 19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막 락오프 해가지고는 막 다 집에 있고 뭐 사람들 한 몇 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코비드 걸린 다음에 한 달 후에 저는 병원에 에브리데이에 왔어요. 그때가 더 바빴던 때 같아요. 제일 바빴던 때 같아. 왜냐면 환자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연구가 그때는 굉장히 액티브했거든요. 모든 전체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런 거 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조금 unfair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또 있지만은 지금 looking back 하면은 그때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백신, 모더나 백신은 뭐 여기 아시다시피 캠브리지에 있어요. 거기다 하버드 교수하고 MIT 교수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모더나의 한 뭐 몇 퍼센트인가 뭐 10%인가 뭐 3%인가 있는데 몇 빌리언을 받아서 이번에 포브스 탑 10에 들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거기 MIT 교수 다 바로 옆에 있는 좌랭얼이 갑자기 빌리언이얼이 됐다. 코비드 끝나고 나니까 그런 거. 그런 것을 봤을 때 아니 나도 회사 세울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 유명한 이 MIT의 랭거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교수 창업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죠. 랭거는 어느 회사의 CEO도 아닙니다. 랭거는 아직도 MIT 교수입니다. 랭거는 내가 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40개를 했지만 내 본업은 그래도 교수다. 왜냐하면 난 아직도 개발해야 되는 과학과 기술이 많으니까 내가 그걸 다 던지고 나서 회사를 하면은 앞으로 누가 과학을 하니? 라고 랭거 교수는 창업은 랭거가 하지만 CEO로 영입을 해서 다음 단계를 맡는 거죠. 창업이라는 것이 한 사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회사를 맡아서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창업한 기업만 40개. 보스턴의 중심에 서 있는 로버트 랭거 교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Nice to meet you, Professor. Nice to meet you.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모더나 공동 창업자이자 MIT 석자 교수인 로버트 랭거. 본인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My name's Bob Langer. I'm one of 12 institute professors at MIT. We have a lab of like 100 plus people doing different areas of biomedical engineering, like nanoparticles and tissue engineering. And I have something like over 1,500 scientific papers and over 1,400 issued or pending patents. 랭거 교수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모더나를 창업한 건 2010년. Well, so we had worked on using nanoparticles or developing nanoparticles that could deliver large molecules starting in 1974. I also got involved in helping transferring technology out of our lab to start companies. So in 2010, Derek Rossi, who was a scientist at Harvard, and Ken Chen, and myself, and Nubar Fayan, who's an MIT graduate, but also started Flagship Pioneering, 4 of us got together and decided to try to start a company called Moderna, and the whole idea. So that was how it started. The 4 of us got together. We got together usually once a week for 7 or 8 months, writing patents, planning strategy, hiring people. And then we hired a terrific CEO, Stefan Bancel, and then lots of other people. And that was like, we got a little lab not too far from my office, and we kind of went from there. Now Moderna has over 3,000 people and something like, over 35 products in different clinical trials. And of course the vaccine is used all over the world. And then the body does all the work. 모더나 창업 후 숱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로버트 랭거 교수. So I love doing basic research and I love inventing things and even writing scientific papers on it. But to me, if we're going to really make an impact, I don't think we can just do that in the academic lab. So I think businesses can do that. At MIT, we really can't do clinical trials. We can't do manufacturing. There's a lot of, and we're really just doing the nucleus, the basic work. But the companies can take it so much further, and they can create products, whether it's the Moderna vaccine or drug-eluting stents or other things that we've been involved with. Well, that's always a hard question. I might ask which of my 3 children is most impressive. All of them to me are impressive in one way or another. But I suppose the one that's most famous is Moderna. I think it's certainly made a giant impact on the world. There are many companies that I'm very proud of that we've been involved in. 약물 전달 시스템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자이기도 한 로버트 랭거 교수는 이를 증명하듯 수많은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This is the Wolf Prize. That's like the highest prize in Israel. It's like their Nobel Prize. That's for chemistry. This is Kyoto Prize. That's one of Japan's 2 highest prizes. From Japan. That's from Japan, yeah. This is the Gardner Prize. That's Canada's highest prize. This is the National Medal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Barack Obama gave me that. That's one. Wow. Yeah. Which one is your most proud of it? It's probably not here. If I were picking one, it's probably, they made a trophy for me. It's the Queen Elizabeth Prize for Engineering. That's the kind of the Nobel Prize for Engineering. And the Queen gives it to you, and it's on video. And then Even in person? Yeah, oh yeah. But yeah, they invited me and my family to Buckingham Palace, and Wow. that was a good one. But they were all good. Okay, so do you have any plans to start establish additional companies in the near future? Yeah, we always do. Like my students come to me with different ideas, or my postdocs with different ideas. We'll probably we're starting a company on a new gel you can swallow that coats the stomach or other places in the body. And, but the one that coats the stomach might be used for preventing obesity or for delivery. 수많은 연구와 창업, 그리고 모더나의 성공까지.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혁신을 이끈 장본인으로서 로버트 랭거 교수가 바이오 산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무엇일까? Nature, the journal, they
followed me around for a day, and they have a 3-page article. Well, the venture capitalists, I think, play a significant role. First, the funding, especially for medical areas, is critical. I mean, it's very expensive to do medical research. Secondly, investors actually play a very important role. They also help you build the company. For me, it's a partnership with them because they, not only bring the financing, they help, recruit people, like for this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ther people, and they've been involved in building companies before. So I think they can provide very useful advice. It all depends on the particular investor, particular venture capitalist.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성공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루었듯 우리 역시 K-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Well, what I'd say to Korean scientists who are starting companies are probably the same thing I'd say to U.S. scientists that are starting a company. I think it's a great experience. It's an opportunity to take your discoveries or someone's discoveries and bring them to the world and do good things for the world. I think there's a number of things that are important, though, when you try to do it. First, you don't want to start too early, especially in medicine, because the risk is high and it takes a long time in the medical area to move something from basic research to clinical trials to product. Secondly,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Third, I think you really do want to have a good team, good business people, good scientists. Fourth, I'd say don't start too early. Try to reduce risk, like at least maybe have good animal data and to show that your approach is working. So those would be some general pieces of advice. 특히 로버트 랭거 교수는 도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Yeah, I don't like to fail, but if you don't try, I think if you're going to do important things, you probably are going to fail some of the time. I mean, I don't like it, but I'd rather try to do something important and fail than try to do something unimportant, because at least I have a chance to do something good in the first case. In the second case, what have I really done? Just something incremental. Yeah, I think that's a mistake, though. If you don't try, failure, I think it's important to take risk. If you don't, and failure is okay. I mean, also you could look at the venture capital, what I'll say, an investment model, right? Let's just take an example. Let's take Moderna. Let's say you put $1 or your time into 1,000 companies. And let's say you invested $1 in each of those 1,000 companies, one of which was Moderna. Let's say 999 of those companies went bankrupt, failed completely, but Moderna didn't. Well, Moderna succeeded so well that you would have actually made money, even though you're 999, and you'd also have changed the world, because billions of people would have benefited from the vaccine. I mean, I think that's a way to look at it, that one success can wipe out hundreds of failures. And that's what's important. I mean, you could just think of, it doesn't matter, failure isn't a good thing, but you can more than compensate for it by doing something good. 우리에게도 보스턴 못지않은 잠재력, 즉 우수한 인적 자원과 병원 시설 등은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그 보스턴이 왜 이게 바이오 허브가 됐다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 대학교 탑한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에듀케이션이 높잖아요, 다른 데보다. 두 번째는 뭐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만은 한국이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example로 생각해 보면은 코비드-19 팬데믹 때 딱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코비드-19 때 정말 거기에 빛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다이그노스틱이라든지 뭐 그 코비드-19의 리스폰스, 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컨택트 트레이싱이라든지 미국에서 볼 때는 한국이 참 넘버원 example로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연구가 활발했다는 말씀. 연구가 활발했으니까는 금방 코비드 그 테스팅 같은 것은
한국에서 정말 first developer고 commercialize도 그쪽에서 많이 하고 굉장히 믿고 그런 것이 많이 나왔잖아요. 금방. 보스턴의 사례를 참고하되 모방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저는 한국이 next great bio hub가 될 수 있다고 이거는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보스턴에 대한 모델이 되고 보스턴을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잘한 거 모든 걸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보스턴을 그대로 똑같이 두플케이트 하려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그렇게 그런 뮬러를 크리에이트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스턴을 연구를 했을 때 꼭 보스턴 같은 것을 크리에이트하는 것보다는 한국의 유니크한 그런 바이오 허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거, 똑같은 바이오선 같은 바이오텍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 맞는 유니크한 바이오허브를 만드는 게 어떤 면에 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되는가, 그것은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저는 뭐 세계는 몰라도 아시아에서는 탑 바이오허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넘어 창업과 혁신, 그리고 도전의 중심이 된 보스턴. 코로나19 팬데믹도 멈춰 세운 그 저력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